오늘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SMP 가오 라이온 앤드 가오 엘리펀트 22년 7월 달에 웹한정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금액은 엔가로 7,000엔입니다. 정확히는 세금을 빼면 6,364엔인데 세금 포함해서 7,000엔으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오 라이온이 뭐냐? 박스가 좀 두껍잖아요. 빅사이즈 가오 라이온입니다. 가오 켄타우로스로 합체할 수 있는 가오 라이온과 파란 색깔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상에 나오던 그 전대물 특촬에 나오던 그 파란 색깔 엘리펀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는 이렇게 가오 라이온이 큰 사이즈의 가오 라이온 그리고 한 귀퉁이에는 가오 켄타우로스로 합체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옆을 보면은 이제 가오 라이온 공식 사진과 함께 무려 이제 전장 20cm나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반대쪽을 보면은 이제 합체할 때 어떤 파워 애니멀이 사용이 된다 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뒤로 돌려보면은 엘리펀트가 있어요. 엘리펀트는 우리가 특촬에서 보던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가오 라이온이 나와 있지만 반대쪽은 이번에 엘리펀트가 어떻게 합체를 한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가오 라이온, 굉장히 빅 사이즈의 가오 라이온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큼지막한 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펀트가, 가오 엘리펀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란 색깔, 기존에 가오 나이트에 들어있던 건 검은색이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우리 익숙한 컬러를 드디어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매뉴얼이 3부 들어있는데, 일단 가운데는 가오 엘리펀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오 엘리펀트, 기존의 검은색도 같은 매뉴얼을 썼었죠. 그리고 가오 라이온의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데, 가오 라이온, 이 빅 사이즈의 가오 라이온은 넘버링이 없더라고요. 애초에 스티커도 안 쓰여요. 기본적으로는 부분 도색 파츠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그냥 별도로 구분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오 켄타우로스로 합체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부속품부터 좀 살펴볼 텐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저는 요거였어요. 가오 라이온 전용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백수전대 가오렌자라는 로고가 또 박혀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인상 깊은 부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정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빼서 돌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빼서 내가 직접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각도를 고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오 엘리펀트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오 엘리펀트 기존 거랑 간단하게만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눈 색깔은 똑같고 이제 장식이 은색에서 금색으로 바뀌었고 바디는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다시 원상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요거 좀 그냥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차피 구성이야. 다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다시 검은 색깔 엘리펀트와 비교입니다.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거라면 컬러입니다. 당연하지만 컬러예요. 심지어 요 상하 부분 있죠? 요 부분도 금색으로 도색 파츠로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이 콧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장식이 다 금색으로 바뀐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보면은 원래 검은 색깔 통으로 도색된 파츠를 머리에 썼다면 이쪽은 검은 색깔 라인만 도색된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면에서 보이는 색깔들은 요쪽은 다 또 도색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파란 색깔 엘리펀트는 이 회색 파츠, 기존의 검은 색깔 엘리펀트도 요 콧등 파츠가 하나 남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 파란 색깔 엘리펀트를 위한 거더라고요. 기존의 가오 엘리펀트 같은 경우는 요 콧등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의 금색 장식이 맞거든요. 근데 합체를 하고 나니까 회색 콧등으로 바뀌더라고요.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선택적으로 조립하세요 라는 의미에서 부품이 2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둘 다 금색은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건 다 스티커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금색 라인도 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다리 앞쪽도 기존 엘리펀트도 다 회색이 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동일한 형태입니다. 다만 그 부속품에서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아까 콧등은 잠깐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복검 형태의 검 파츠 요거 들어가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검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렇게 아예 연결되어 있는 좀 길쭉한 형태의 칼날이 추가가 됐습니다. 뒤쪽은 파츠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이제 구멍 뚫린 부분을 메워주게끔 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기존 이 코보다 훨씬 길어요. 얇고 심지어 얇아요. 그래서 좀 더 검의 형상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부분 도색이 들어가는데 여기 조금씩 이렇게 튄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약간 이제 엇나간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 뭐 합체를 위한 변형 요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가오 라이온. 사이즈 큽니다. 이 진짜 굉장히 크네요. 전장 20cm라고 자랑할 만하네요. 일단 보이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리에 들어가는 이 은색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요 이제 스러스터처럼 되어 있는 부분, 요게 원래는 팔관절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요것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부분에 요 은색 포인트가 네 군데 있는데 요거는 부분 도색. 그리고 귀의 검은색이랑 눈의 초록색 메탈릭 그린 요거는 도색. 이빨까지도 이빨, 눈, 귀 요 뒤에 은색 빼고는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가오 라이온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계란말이 먹고 커졌잖아요. 얼마나 커졌는가. 기존의 SMP와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큰데요. 아니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거. 아니 단순 비교만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야, 이게 계란말이의 힘인 건가? 이제 엄청 커지긴 했네요. 근데 기존에 가오킹에 들어있었던 이 가오 라이온도 퀄리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뭐 파츠 분할 해줄 만한데 다 해주고 금색도 다 도색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금색 부분은 오히려 이제 도색이 되어 있는 우리 일반 가오 라이온이죠. 가오킹에 들어있는 가오 라이온이 색깔은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조금 인상이 달라졌네? 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는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코수염 부분이거든요. 수염 부분. 가오킹에 들어있는 가오 라이온은 정면에서 보더라도 이 수염 부분이 옆으로 가 있어요. 파츠가 꺾여 있는데 그 옆에 달려 있는데 거대한 이 가오 라이온은 코수염이 앞까지 와요. 꺾여 있는 부분까지 아예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먹선 넣었더니 진짜 너무 수염 같아 보이기는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도 있을만한 무늬는 다 있더라고요. 특유의 그 무늬라든가 요 아래쪽 갈기 부분의 무늬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역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디테일 면에서는 좀 이쪽이 좀 더 굴곡도 많고요. 그리고 뭐 조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큼직큼직하니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앞다리 같은 경우도 이제 있을만한 디테일은 다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요 다리에 관절들이 들어가는데 이 발목 관절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 발톱 부분, 발톱이 기존 가오라이오는 그냥 이렇게 발톱도 지금 4개밖에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막 뭉쳐 있는데 역시 빅 사이즈다 보니까 발톱 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뒷다리 부분은 뭐 앞다리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조형이라든가 이렇게 역각으로 꺾여 있는 거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느낌이고, 발톱 같은 경우도 앞다리랑 크게 다르진 않고 사이즈 차이만 조금 있는 정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앞다리가 발이 좀 더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은근히 꼬리 디테일 조금 더 추가가 된 게 눈에 띄었고요. 가장 좋았던 게 저는 이 등 라인이었어요. 이 등 라인. 일단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합체 조인트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부분에 이 입체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잘 보면 앞부분부터 해서 기본적으로는 파츠 분할인데다가 딱히 접합선도 안 보이게끔 이 뒷부분은 아예 통으로 또 사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동하는 건 뭐 덤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가 아예 이렇게 바깥으로 꺾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합체를 한다면 요렇게구나 라는 것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약간 되게 직관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디테일들이. 그리고 아래쪽 배 쪽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여기에 스탠드 조인트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스탠드를 끼울 수 있고 뒷부분에도 끼워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좀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오라이온의 가동은 어떨까요? 사이즈가 커진 만큼 가동이 확실히 좋아야겠죠? 당연하지만 입은 가동식입니다. 이렇게 닫았다가 벌렸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고요. 목 부분, 무엇보다 목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윗부분의 갈기가 아예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목을 쭉 빼줄 수가 있습니다. 회전은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고개를 꺾어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살짝 옆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분위기 있게 봐줄 수도 있고 약간 그윽하게 바라보는 게 가능해지죠.
최대로 가동시켜보면 아예 이렇게 머리 자체를 분리하듯이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다리랑 뒷다리의 가동 기믹은 똑같아요. 안에 들어있는 관절 자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벌려주거나 내려주거나 이대로 돌려줄 수도 있고요. 편한 대로 좀 가동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앞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를 벌렸다가 조였다가 이것도 가능합니다. 뒷다리는 벌리고 이렇게 조이고 이런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다리를 벌려주고 빼주고 이러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시나 가동할 때 좀 편하게 가동시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무릎 관절부터 관절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앞다리는 이렇게 크게 굽혀줄 수 있는 관절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관절은 하나예요. 뒤로 쭉 펴거나 안으로 쭉 굽혀주거나 이제 편하게 좀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은 앞다리 쪽이 월등히 좋았는데 일단 앞다리는 발등 커버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발등 커버 덕분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굽히더라도 크게 움직일 수 있죠. 거기다가 관절이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발목을 꺾어줄 수도 있고 안으로 꺾는 것도 접지할 때 큰 문제 없이 엄청나게 구부려줘 줍니다. 엄청 움직이죠. 뒷발 같은 경우는 관절이 하나예요. 오히려 이렇게 앞뒤로 꺾어줄 수 있는 관절은 하나지만 역시나 안으로 꺾는 거는 굉장히 크게 꺾어줄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몸통 쪽에도 관절은 당연히 있는데 이제 허리 부분이 크게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관절이 들어가 있고요. 꼬리 관절이 아래로 접히기도 하지만 꼬리가 회전도 해줍니다. 참고로 이 허리 부분은 살짝 연장시켜주면은 이렇게 좌우로 꺾는 것도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포즈 취할 때 허리 꺾고 머리 이렇게 꺾어주면은 훨씬 멋진 포즈가 취해지죠. 그래서 간단하게 포즈를 취해주면 이런 느낌. 오히려 만지면서 느껴지는 거라 그러면은 조이드? 막 이런 느낌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관절이 의외로 자유롭기 때문에 포즈 취하는데 크게 막 불편함이 있었다 라던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다. 혹시 고개를 들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갈기는 가동을 살짝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덜 어색하게 만들어줄 수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베이스의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포즈라던가 이제 공중 액션도 어느 정도 취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포즈를 좀 여러 방면에서 취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합체 변형도 한번 해봤습니다. 합체를 위한 변형, 합체 시에 딱 요 포즈잖아요. 그래서 한번 취해봤는데 역시 비율이 좀 바뀌었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좀 뒤가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뒷다리가 너무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가오 엘리펀트를 이용을 해서 원작대로의 합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동안은 이 검은색이라서 뭔가 달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변형 구조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100%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먼저 가오킹 소드 앤 실드, 이거를 이제 칼날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좀 더 얇고 기다란 놈으로다가 좀 확실히 화면 밖으로 나가네. 길어지긴 길어졌네요. 확실히 이렇게 소드 앤 실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액션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소드를 휘두르는 느낌으로다가 포즈를 취해봤는데 역시 파란색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어릴 때 파란색으로 봤었고 하다 보니까 검은색이 근데 저건 있네요. 검은색이 좀 더 멋은 있어요. 역시 검은색이야. 그죠? 그리고 가오 나이트, 실제 극장판에서의 가오 나이트는 이 파란 색깔 엘리펀트를 썼었는데 SMP에서는 검은색이 들어있었으니까 근데 가오 나이트는 검은색이 더 잘 어울리긴 하네요. 아니 그도 그럴 게 확실히 검은색이 다른 곳들과 좀 색깔이 안 튀니까, 혼자 튀는 게 없으니까 가오 나이트만큼은 검은색이 훨씬 잘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두 대를 함께 놓으면 훨씬 멋있겠죠? 그럴싸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오 켄타우로스로 합체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필요한 파워 애니멀이 가오 이카로스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가오 팔콘만 있으면 되죠. 팔다리는 다른 애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팔콘만 사용을 할 거고요. 라이온을 조금 이제 만져줘야 합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주면은 안에 이 목 아래 요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앞으로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바닥에 있었던 요 패널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서 이 윗부분 있죠? 머리 윗부분에 커버를 밀면서 조인트를 밀어 올려줍니다. 이 커버를 안으로 뒤집어서 밀어 넣어주면은 여기가 허리가 끼워지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이 레버를 다시 돌려주는데,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요 스토퍼 역할입니다. 안에서 올라온 조인트가 다시 들어가지 않게끔. 그러면 다시 요 스토퍼를 밖으로 뺀 다음에 밀어 넣으면 다시 들어가겠죠. 이렇게 뭔가 연동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만지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가오 팔콘의 상체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샤크와 타이거를 각각 왼팔, 오른팔, 그리고 여기다가 가오 엘리펀트를 장착을 해줍니다. 탄생! 가오 켄타우로스! 그리고 가오 켄타우로스가 작중에서 이제 합체 명령을 받고 합체하진 않거든요. 처음 등장할 때는 그냥 가오 라이온이 사이즈가 커지더니 갑자기 가오 이카로스 나오고 하더니 알아서 그냥 합체해가지고 멤버들이 이제 다른 공간으로 끌려갔었는데, 그걸 구하러 직접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죠. 그때는 뭐야 저거 하면서 봤었는데,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요 가오라이온의 전신 하체 자체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실사로 보여주기 힘드니까 액션씬 나올 때 이렇게 줌 당겼었어요. 허리 딱 잘라가지고 줌만 당기고 상체만 움직이는 걸 보여줬었고요. 이 실사가 나오더라도 딱 요만큼만, 이제 다리가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만 나오는 것도 좀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날개는 이제 특촬 자체에선 날개가 좀 짧았잖아요. 실사로 만들 때는. 그래서 딱 이런 식으로 딱 화면상엔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전신이 다 등장할 때는 올리 CG로만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의 힘으로 달리는 힘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카로스가 달렸으니까 이대로 비행도 가능했죠. 날개를 펄럭이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온을 타고라는 말은 좀 이상한데, 라이온이 달리면서 적을 계속 지나가면서 베고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리고 처음 생각했을 때랑은 다르게 포즈도 잘 나오니까 이게 포즈 잡는 맛이 있습니다. 액션 포즈가 무엇보다 베이스에 올라가잖아요. 베이스에 올려서 공중 액션 취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심지어 이렇게 되면 사이즈가 매우 커가지고 더 힘들단 말이죠. 근데 요게 꽤나 멋집니다. 꽤나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기왕에 한 거, 어차피 허리 조인트 가오렌자라면 다 똑같은 걸 쓰거든요. 100% 똑같은 걸 돌려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파워 애니멀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오 라이온 위에 가오 라이온 올리기. 사자머리가 무려 2개. 멋지구만요. 한번 해보고는 싶었는데 조인트가 똑같으니까 다 돌려볼 수 있겠다 해서 처음에는 라이온만 올릴까 했다가 나머지도 다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가오 헌터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은근히 잘 어울려요. 지금 이 악어 입이 앞으로 툭 튀어나온 느낌이라 거대한 가오 라이온에 묻히지 않는 느낌, 절대 꿀리지 않는 느낌,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요, 가오 헌터는. 다음은 가오 나이트. 나이트는 이제 건방이 있으니까 아까보단 좀 더 덜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깔맞춤도 되네요, 지금 보니까. 가오 콩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자, 다음은 가오 머슬. 검과 방패가 없으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아무튼 가오 머슬.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합체 후에 가동이 하나 더 생겨요.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일 수 있는 관절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고 보면은 관절이 이렇게 크게 앞으로 꺾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이제 앞쪽이 좀 이제 부품이 많거나 그런 간섭 때문에 이제 가동이 많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MP 웹판정판의 가오 라이온 앤드 가오 엘리펀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가오렌자 시리즈의 또 거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런 합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빅사이즈가 나올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근데 나와서 합체를 해보니까 만질만하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 엘리펀트의 파란색이 여기에만 들어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악랄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만지다 보니까 또 재밌습니다. 특히나 저 큰 가오라이온 만지는 게 저게 쏠쏠했어요, 생각보다. 무엇보다 이제 가오렌자 팬이라면, 가오렌자 시리즈의 SMP를 모은다면은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합체 하나 때문이라도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이제.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바쉐!